자, 두 자로 된 고사성어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성입니다. 어금니자의 성성자. 자, 치아라고 있죠. 치아. 우리 이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앞에 한 줄로 된 것을 치라고 하고 양쪽에 두꺼운 것을 아라고 합니다. 어금니자. 자, 밑에 어금니자는 밑에 있는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코끼리 모습이 보이죠? 그 코끼리 머리에다가 다리에다가 코끼리 어금니를 표현한 것이 세 번째 어금니 아자가 된 겁니다. 아성의 해석은 상아로 장식한 깃발이 꽂혀있는 성. 상아는 코끼리 어금니를 상아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 써서. 의미는 어느 부류의 세력이 자리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를 아성이라고 합니다. 유래 볼게요. 고대 중국에서는 장군이 거처하는 성의 한가운데 호화로운 장식을 한 깃발을 세워 장군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였는데 특히 깃대 끝에 정교한 조각을 한 황백색 상아를 꽂아 장식하였다. 이 상아를 깃대에 꽂은 것은 코끼리 이빨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믿음에서였는데 이 상아 깃발을 아기, 상아자, 어금니자에다가 깃발 기자 악이라 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여기서 연유하여 나중에는 대장군이 거처하며 지휘하는 성을 아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아성이란 말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나중에는 어느 부류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를 아성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그림 네 번째가 악입니다. 악이. 대장이 거처하는 곳에 걸려있는 깃발. 자, 다섯 번째 있는 것은 상아로 코끼리 어금니로 만든 도장이에요. 지금 세계 코끼리가 어금니를 탐내는 미렵꾼들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나온 건데 코끼리 이빨이 사람을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한국 사람들도 이걸 무지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상아를 얻게 해서 코끼리를 다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어금니를 이걸 우리나라는 유통을 금지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도장이 있었습니다. 이 도장이 얼마냐? 50만 원. 50만 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게 코끼리 어금니가 우리나라에서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빨리 금지시켜야 될 텐데요. 압권이네요. 압권. 압력이라고 할 때 누를 압자에다가 문서권자, 책권자입니다. 책을 세는 단위가 한 권, 두 권일 때도 이 권자 씁니다. 해석은 문서를 누르다. 의미는 예술작품이나 공연물 또는 어떤 대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 자, 밑에 볼게요. 과거시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과거시험을 만약에 500명이 봤다. 그럼 두 번째처럼 답안지가 제출됩니다. 그럼 세 번째처럼 심사합니다. 심사. 잘 못 쓴 것은 오른쪽, 잘 쓴 것은 왼쪽에 놓는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500개 답안지라면은 오른쪽 잘 못 쓴 곳으로 한 400개쯤 갈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한 100개쯤 오겠죠? 그럼 두 번 다시 심사합니다. 100개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다시 오른쪽으로 한 50개 가고 왼쪽으로 한 50개 남겠죠. 그는 갖고 또 해요. 또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장이 남게 되죠. 그럼 이 한 장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일 못한 것은 밑으로 가고 그 다음 못한 것은 위로 가고 하다가 제일 잘한 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을 누르는 위치에 온다 해서 압권이라고 되는 겁니다. 압권. 다른 답안지를 누른다. 그래서 예술작품이나 공연물 또는 어떤 대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압권이라고 합니다. 자, 쓰임을 볼게요. 쓰인 경우.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따왔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집에서 TV로 봤다. 중간 생략. 이 영화의 압권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좋은 것은 기생충이 다른 기생충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스토리다. 마치 어떤 흑수저가 다른 흑수저의 아픔을 대가로
이익을 차지한다는 설정은 이 영화가 단순히 부양극화라는 문제만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부양극화와 빈자들과의 악유다툼은 현실이 엄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선한가? 또는 부자는 다 악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질문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을 자본의 잣대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을 압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요즘 많이 쓰죠. 어떤 영화의, 이 영화의 무엇은? 그렇죠.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영어 여러분들이 찾아서 써놓기 바랍니다. 낙점. 떨어질 낙자인데 찍을 낙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점을 찍다. 이게 해석입니다. 의미는 여러 후보 중 마땅한 대상을 고름. 세조의 경우 관리를 임명할 때 인사를 담당한 이조나 병조에서 세 사람의 후보를 올리면 후보를 종이에서 써서 올립니다. 그럼 붓으로 묽은 먹물을 찍어 그 먹물이 떨어지는 이름의 사람을 등용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가 망설여질 때는 궁인들 가운데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시켜서 아무 이름에다 점을 찍게 했답니다. 그래서 점 찍힌 사람을 최종으로 선택했다고 해요. 그걸 낙점이라고 합니다. 자, 쓰인 예를 볼게요. 유현진 올스타전 선발 낙점, 감격의 인터뷰. 유현진이 최종 선발됐다는 얘기죠. 올스타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로서 싱가포르가 낙점, 북대사관 회담 성공 기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최후의 하나를 선정할 때 그것을 낙점이라고 합니다. 낙점. 단장, 끊을 단자에다가 창자장자네요. 해석은 창자가 끊어짐.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슬픔. 자, 유래입니다. 진나라 환원이 촉으로 가다가, 중국의 촉당으로 가다가 장강 중류 삼엽을 지나게 되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는데 그 원숭이 어미가 강변을 따라 울며 배결이를 뒤따라와 배 위에 뛰어오르자마자 혼자라고 말았다. 기절했대요. 원숭이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이 말을 전해들은 환호는 크게 노하여 그 병사를 내쫓아버렸다. 슬픔이 너무 심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낀다 할 때를 단장이라고 합니다. 단장. 자, 밑에 보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따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버려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우리나라는 그 당시 무기체제가 좀 좋지 않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당합니다. 3일 만에. 3일 만에 당했을 때 북한이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북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는 고개가 미아리 고개예요. 자, 지금 막 끌려가는 모습 보이죠?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여기 남편이 끌려가는데 아내가 보고, 또는 아들이 끌려가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남편과 아들과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심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해서 단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 들어보기 바랍니다. 가사를 잘 음미해가며 한번 들어보셔요.